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안주희입니다. 올 들어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해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온 북한이 이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까지 들먹이고 나섰습니다. 북한의 움직임 심상치 않은데요. 북한의 실제 행동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또 의도는 뭔지 궁금합니다. 오상현 기자가 살펴봅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주재한 당 정치국 회의는 무력 강화를 위한 실제적인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날로 우심해지고 있는 대조선 적대 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지체 없이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 정책 과업들을 재포치하였으며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제고하고 잠정 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 볼 때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습니다. 북한이 되돌리고 재개하겠다는 조치와 활동은 뭘까? 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중지할 것이다.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다.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2018년 4월, 북한은 일방적으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지, 그리고 핵실험장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북미 회담 직전 외신 기자들까지 불러놓고 실제로 풍계리 핵실험장 일부 갱도를 폭파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표는 그동안 중단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입니다.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 북미 관계는 경색됐지만 이 두 가지 약속은 북미 관계의 파국을 막는 최소한의 금지선, 레드라인처럼 지켜져 왔습니다.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로 변화했어도 6.12 정상성명을 개정 발전시키긴 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입장 변화만 있다면 계속 대화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둔 상태에서 모라토리엄을 계속 유지하고 있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북한이 그런데 왜 지금 다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카드를 흔드는 걸까? 직접적으로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사들을 독자 제재한 데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보이고 있는 이전과는 다르게 제재를 보고하고 또 강경 입장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 동향이 실제 미국을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 실전 배치의 방향을 뚜렷하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단거리만 계속 쏘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중장거리 이상, 그러니까 ICBM 이쪽으로 이제 슬슬 넘어가겠다라는 방향이 이미 정해진 거고 ICBM 능력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핵실험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핵 보유국으로서의 능력을 키워서 미국과 협상을 하더라도 일방적인 핵 폐기가 아닌 핵 군축 협상의 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이 북한의 목표로 보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조치들을 먼저 전면 재고하고 활동 재가동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해당 부문에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결정이 끝나 실행에 옮기는 단계가 아니라 그 이전 검토와 준비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여지를 좀 열어놓은 거죠. 그렇다면 여전히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미국을 압박을 해서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받아내겠다 하는 이제 그런 하나의 전술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난조에 빠진 바이든 정부를 압박해 대북 입장 변화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ICBM 이거는 중단시킨 거잖아요. 그게 유지됐고요. 이제 그게 깨지는 거면 이제 사실상 미국에도 결국 북한 문제도 트럼프가 해놓은 것까지 다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북한이 코로나19로 봉쇄했던 중국과의 국경을 일부 개방하는 시점을 택해 미국에 경고를 던진 점은 더 이상 미국의 제재를 감내만 하지는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읽힙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뭐 당연히 중국과의 역을 통해서 최소한도의 필요를 충족하는 부분이 있을 또 미국과의 그런 일종의 담판을 해야 되는 시점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 2년 전 북한은 비슷한 시도를 하다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며 행보를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위험을 감수하며 미국을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베이징 겨울올림픽이 끝난 뒤 3월 또는 4월 한미 군사연습을 계기로 단거리, 중거리 또는 잠수함 수중 발사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미국의 대응에 따라 위성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실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기다렸고 검토했고 미국이 적대정상을 벌이지 않았다. 이렇게 약간 지금 정당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4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계기로 위협적인 신무기를 선보일 수도 있습니다. 기존 국제공조와 제재의 틀 안에서 북한의 위협을 적절히 관리하려는 미국. 이제는 그 틀을 깨고 흔들어 새 판을 짜겠다는 북한. 강대 강의 대결 구도가 새해 한반도 정세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오상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는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북한이 중국과의 육로 무역을 전면 중단한 지 1년 반 만에 열차 운행이 재개된 건데요. 네, 이런 변화가 과연 전면적인 국경 개방으로 이어지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박지련 기자, 화물열차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 16일 오전 북한 신의주를 출발해 중국 단둥으로 들어서는 화물열차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압록강을 가로지르는 중조 의교를 천천히 지나는 모습을 현지인들이 촬영해 잇따라 SNS에 올렸습니다. 조선에 첫 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은 9시 10분. 파란색 기관차에 흰색 객차가 하나, 그 뒤로 화물칸이 이어지는데요. 단둥역 도착 후엔 방역 요원들이 열차를 소독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날 이후에도 열차 운행이 계속됐죠. 네,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에도 열차가 오갔고 현지 소식통들은 화물열차가 매일 운행될 거라 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지난 17일 북한과의 무역 재개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经过双方友好协商，丹东至新义州铁路口岸货运已经重启。 북한과 중국은 한 달간 화차 500량 규모,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교역을 합의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전면적인 교역 재개로 이어지는 건지 인적 교류로 확대될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 완화와 국중 교역 회복, 인적 교류 재개 등으로 이어지는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중 화물열차에는 주로 어떤 물품들이 실렸는지 확인이 되나요? 중국 관영 황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빈 상태로 도착한 북한의 열차가 식염수와 포도당 등 의약품과 생필품을 싣고 돌아갔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중에 북한이 중국의 지원을 요청한 다양한 품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설과 다음 달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이른바 광명성절을 앞두고 필수 물자를 공수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이 국경을 걸어 잠근 지 2년이 됐는데요. 방역 기조가 달라지는 건가요? 이번에 들여온 물품들은 의주 방역기지에서 길게는 2달 남짓 방역과 검역 기간을 거친 뒤 평양 등 내륙으로 이송될 걸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이 최근 선진방역으로의 이행을 강조하는 만큼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방역 기조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대유행병 상황이 발병일의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하루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새해에 들어와서 연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부 지방의 오미크론 변이 발생도 관건인데요. 전면적인 교역 재개나 인적 교류도 이 문제가 해결된 후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른 소식도 살펴볼까요? 최근 북한 매체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지명이 있는데요. 바로 삼지연입니다. 네, 삼지연은 농촌의 본보기다. 모든 농촌을 삼지연처럼 만들자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면서요. 네. TV를 켜면 삼지연이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북한은 요즘 삼지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최근 새로 개발된 삼지연 외곽의 살림집 단지 포태동의 모습을 담은 이 영상은 광고처럼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 수시로 등장합니다. 포태동을 주제로 만든 시와
눈앞에 펼쳐진 것은 포태동의 황홀경. 삼지연의 겨울 풍경도 수시로 방송됩니다. 네, 과거 오지였던 이곳이 이렇게 변했다. 대대적으로 강조하는 거군요. 이 지역 개발이 본격화된 건 1960년대 제대군인들을 이주시키면서부터였다는데요. 61년도 왔어요. 그래 맨 처음에는 여기 와서 우리 제대군인들이 군대 생활처럼 병실을 졌고 나무들고를 뽑아냈어요. 척박했던 이 지역의 변화 과정을 담은 특집물도 나왔습니다. 포수가 태를 묻은 고장이다. 이 말로부터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기는 산이 너무 깊고 험해서 몇몇 포수들이 산행하러 다니던 것 외에는 인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예전 영상을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네요. 네, 이렇게 황무지였던 곳이었는데 감자가루 생산 공장이 생기고 종업원이 모여들며 천지개벽했다는 게 북한의 설명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이 감자 공장을 여러 차례 찾아 생산 능력을 키우라며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고도 합니다. 지난해에 감자 저장고에 쌓아놓았던 감자들이 오늘은 감자 가루산이 되었다고 훌륭한 풍경이라고 더없이 만족해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북한은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삼지연시 꾸리기 3단계 공사를 통해 급변한 모습도 부각하는데요. 최근 이곳에 입주한 주민들이 만족해하는 인터뷰도 나옵니다. 이렇게 이 새 집에 와서 보니까 다 전기로 밥하게 됐지, 전기로 집을 덮이게 됐지. 그래서 안좀 벽에 나가면은 다 다리를 깔아서 그래서 반들반들한 집에서. 이제 전기로 밥을 해먹는다. 여러 생각이 들게 하는 인터뷰인데요. 북한이 삼지연을 특히 부각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북한은 삼지연시 3단계 공사가 마무리된 건 여러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짧은 시간에 이 일대를 농촌진흥의 표준으로 건설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방 건설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데에도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오늘 전변된 포태동의 모습만은 보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문명해질 우리 삶, 아름다운 우리의 미래가 여기 백도대지에서부터 밝아오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삼지연시가 큰 변화를 이룩했다는 걸 강조하며 다른 지역에서도 삼지연을 본받아 농촌 건설에 나서도록 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한 사회를 보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죠. 동물원도 그중 하나라는데요. 오늘 북한의 궁금해에서는 북한의 동물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함께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동물원을 가본 게 언젠지 기억도 잘 안 나거든요. 그렇죠. 어떠세요? 저는 이제 평양에 있을 때 동물원을 많이 가봤어요. 명절이면은 네, 동물원을 가보곤 했는데 말을 타봤던 기억이 가장 강하게 남아요. 그 한 번 타는데 1,500원이었어요, 북한 돈으로. 근데 이제 북한 노동자 월급이 3,000원? 네, 좀 약간 그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말 타보는 경험을 언제 해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타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1970,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볼거리도 많지 않고요. 동물원이 상당히 중요했잖아요. 네. 근데 뭐 뉴스에 동물원 소식이 중요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새해 첫날 창경원에서는 사자 새끼 3마리가 태어났습니다. 어떤 동물 새끼가 태어났다. 뭐 또 동물원 기념 행사도 자주 나왔어요. 코끼리가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가장 못난이 상은 하마가 차지했으며 남인희 씨는 옛날 한국 동물원 모습 어떤가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북한의 동물원을 가면 딱 저런 모습이었거든요. 일정한 톡에 이제 그 톡이 있었고 그 뒤에 코끼리가 있고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동물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졌던 계기가 됐던 것은 이제 창경원을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조선시대 왕실이 근거했었던 곳에다가 동물을 데려다 놓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을 상징하는 벚나무를 심으면서 대중들에게 이제 그것을 이제 구경하게 했었던 어떻게 보면 좀 뼈아픈 역사가 좀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외국으로부터 희귀한 동물이 들어오거나 그런 볼거리용으로 좀 많이 만들어졌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사람들과의 교감, 동물과의 소통을 하면서 생명에 대한 어떤 그 귀중함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네.
북한에도 동물원이 있다는데요. 북한의 대표 동물원 평양 중앙동물원 모습 화면으로 볼까요? 네, 중앙동물원 입구는 호랑이가 입을 크게 벌려서 포효하는 듯한 모습이 인상적이죠. 1959년 설립됐고 나중에 김정은 위원장 지시에 따라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거쳐서 재개관했는데요. 오, 보니까 아쿠아리움도 있네요. 그럴듯한데요? 보수라든가 리모델링이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자재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시간이 좀 걸리면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갔을 때는 아쿠아리움, 뭐 수족관, 네, 북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를 봤었고 선물동물관, 네, 여기도 한번 가봤었어요. 선물동물관은 어떤 곳인가요? 말 그대로 이제 선물을 받은 동물들이 있는 그런 곳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는 가면 그냥 그 동물이 있고 거기에 이제 뭐 몇 월 며칠 뭐 어느 나라 대통령이라든가 어느 나라 어떤 사람이 김정일 뭐 장군님께 보낼 선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설이 적혀 있으면 아 이게 선물 동물이구나 그렇게 알았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동물들을 어떤 한 건물에다 다 모아놨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기선 왠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북한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가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에게 가르치고 배우고 교양하고 학습하는 과정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일생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본주의 사회는 호기심 또는 이제 뭐 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 사회주의에서는 다 하나하나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건 역시 동물원에서 마찬가지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호랑이를 보더라도 이 조선곰이 가지고 있는 특징, 우리는 그것을 좀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동물원의 또 다른 특징, 바로 동물교회인데요. 중앙동물원에는 동물 공연을 하는 제주관이 따로 있고 TV에서도 자주 방영을 한답니다. 올해 초 조선중앙TV 방송인데 중앙동물원에서 동물교회를 담당하는 동물 조교사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리 침착하게 맞춰보자요. 2 곱하기 4. 네, 이렇게 강아지들이 숫자를 맞히는 것은 북한에 계실 때 자주 보셨나요? 네, 엄청 많이 봤죠. 강아지들이 숫자로 계산도 하고, 뭐 거미 그 권투도 하고, 네, 원숭이가 나와서 또 강아지랑 같이 뭐 재주를 부리기도 하고, 돌고래, 북한에서 뭐 겁동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돌고래가 나와서 쇼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동물들이 저렇게 사람처럼 행동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북한에서는 그냥 되게 신기하다. 동물이 저런 것도 할 줄 아네. 그냥 그 정도로 웃고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애들이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기 드라마 중에 어서 오세요라고 하는 드라마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동물원에서 이제 그 관객들에게 동물 교회 제주를 선보이는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앉아. 자, 다리는 이렇게 서는 무릎 위에 옳지. 자, 손 내리라 이거. 야, 너 좀 혼나 보겠어, 야. 맞아보라. 야. 무서운 채찍으로 인간의 요구에 굴복시키는 바로 여기에 진정한 보람이 있는 거고. 거기서 보면 훈련할 때 때리지 말고 가르쳐하지 말고 잘 저기 타르면서 교화를 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옛날에는 이렇게 동물쇼도 많이 하고요. 텔레비전에도 자주 나왔습니다. 2005년 우리나라 영상인데요. 이때만 해도 동물쇼를 했네요. 근데 지금은 뭐 동물권 문제도 있고 많이 좀 사라졌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돌고래 쇼라고 했었던 것이 어떤 그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좀 폐지가 되고 동물을 보호하자는 쪽으로 많이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 돌고래 쇼가 이제 작년 2021년이 되어서 없어졌잖아요. 북한에서는 동물권이라는 단어는 아직 낯설죠. 네, 인권이란 단어도 잘 못 들어보긴 했는데, 네, 뭐 동물 학대 이런 말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은 그런 게 있잖아요. 무조건 해라 하면 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동물권 뭐 그런 인식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보면 뭐 가장 최근까지도 동물이냐 가축이냐를 가지고 용어를 어떻게 부르냐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북한은 뭐 아직까지는 굉장히 가축 또는 먹을 것 또는 이제 뭐 동물이라는 개념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남한과 북한에서 부르는 동물 이름이 전혀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혹시 나무늘보를 북한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시나요? 느림보? 어떤가요? 네, 비슷한 것 같긴 한데 한국에 와서 여기 와서야 나무늘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는 세발가락, 게으름뱅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게으름뱅이 뜻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네. 남한에 와서 보니까 동물들의 이런 다른 이름들이 많나요? 북한에서는 돌고래를 곱등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곱등어관 이런 곳도 있어요. 네, 돌고래 쇼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고, 그다음에 뭐 커플소를 서우라고 얘기를 하고, 판다를 참대곰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참대만 맨날 먹는 곰이다 해서 참대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용어가 붙여진 이름들을 북한에서는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해서 북한 말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다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리산에 방생했었던 그 반달가슴곰이 북쪽에서 온 것이었었고요. 북에서는 이제 따로 반달가슴곰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곰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좀 많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도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MBC가 2001년에 평양 중앙동물원을 취재했었는데요. 보수하기 전 당시 중앙동물원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남쪽에서 선물했던 진돗개, 평화와 통일도 있었습니다. 남인희 씨는 보면서 옛날 생각 많이 나시겠어요? 그렇죠. 네, 어렸을 때 이제 동물원 간다 하면 정말 좋아했었어요. 동물들 볼 수 있다 해가지고. 그리고 가면 가장 이제 인기 있던 코스가 앵무새. 안녕하십니까? 뭐 이러면 이제 안녕하십니까? 따라하기도 하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범이솔. 한 음절 더 안 오나요? 출리마. 장군님. 장군님. 요즘 배우는 중이니까 아직 발음이 정확치 못하지만 하도 이제 시달림 받다 보면은 잘 귀찮아서 대답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람 없을 때 가서 이제 말 걸면 딱 한 번 얘기는 해줘요. 그럼 너무 신기하죠. 네, 지금 이 진돗개가 바로 평화와 통일인데요. 저렇게 훈련도 받고 평양 주민들한테도 인기가 꽤 많았나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남쪽에서 온 동물이다 보니까 그 호기심도 많고 또 이제 남북한 간에 회담할 때 만나서 잘 지내냐, 어떻게 잘 지내냐라고 하는 얘기도 주고받는 대화의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 남북 관계 상당히 경색돼 있는데요. 어떤 북한 사회 변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사람 간의 교류는 좀 이제 끊어졌지만 동물 사이의 교류는 이제 그동안 있었습니다. 서울대공원하고 평양 중앙동물원하고 사이에 이루어졌는데요. 1999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약 8번에 걸쳐가지고 100여 마리의 동물들이 서로 교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동물원에서는 이제 뭐 희귀종이라든가 멸종 위기종들을 북에서 좀 받았고요. 북쪽 동물원에서는 남쪽에 많은 외래종 동물들을 북에서 보내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모자란 부분을 좀 교환을 했었고요. 교류하는 과정을 통해서 남북한 간의 어떤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바라고 있고요. 교류만 좀 가능해도 굉장히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남북 관계가 정말 좋아지기를 계속 기대해 봅니다. 네, 남북 간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고 동물 교류도 재개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강화도에서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보름도라는 섬이 나오는데요. 북한이 지척인 이 섬엔 800여 년 전 홍수로 북쪽에서 떠내려왔다고 전해지는 은행나무도 있다네요. 네, 그런데 여러 제약으로 주민 수가 줄고 있다는데요. 갯벌과 논의 의지에 살아가고 있는 이곳 주민들의 삶을 기록하는 전시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눈발이 날리던 지난 월요일, 인천 시립박물관을 찾았습니다. 1층 한켠에 큼지막한 세 글자의 전시명, 볼음도가 눈에 띕니다.
서해상에 분포되어 있는 인천 강화군 서도면의 유인도 4개 섬 중 가장 크다는 보름도. 이 남북이 같이 이제 한 지역이었을 때는 이 황해도 지역하고 교류를 참 많이 했던 곳인데 분단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밀통선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좀 일반인들이 들어가기 좀 어려운 그런 섬이 됐어요. 물론 거기 있는 분들도 이제 떠나게 되고. 조선시대 임경업 장군이 명나라로 가던 중 풍랑으로 보름간 체류하다 보름달을 보았다 하여 보름도라 불려졌다는데요. 한때 1000명이 넘는 인구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새우잡이랑 민어잡이가 활발했던 그런 섬이거든요. 왜냐면 예전에는 동력선이 아니고 무동력선이다 보니까 보름도 쪽이 이제 어업의 전초기지로 역할을 해서 많은 배들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 통제선과 어로 저지선이 그어지면서 어부들과 젊은 층이 섬을 떠나갔고 아이들이 없자 하나 있던 학교마저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60대 이상인 240여 주민들만이 갯벌과 논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다는 보름도. 그 섬으로 향해봤습니다. 강화도에서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서해 쪽으로 향하면 주문도와 아차도를 지나 북한과는 5.5km 떨어진 보름도에 도착합니다. 한겨울 선착장엔 이제 섬 전체에 4척만이 남았다는 조그마한 어선들이 발이 묶인 채 칼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한적한 마을을 지나면 나타나는 학교 건물. 일제강점기 때 문을 연 이 섬의 유일한 학교였지만 결국 3년 전 폐교돼 지금은 을씨년스러운 장소로 남아 있었습니다. 애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폐가 됐어요. 아쉽죠. 그게. 제일 아쉽죠. 그렇죠. 학교가 있어야지 발전이 되는데 그게 제일 아쉽더라고요. 학교 건물을 지나 선착장 반대편 북한과 마주하는 해안가에 다다르니 얼어붙은 커다란 저수지가 나타납니다. 그 저수지 한켠에 자리 잡은 25m 높이의 은행나무 한 그루. 옛날에 우리 여기 어렸을 적에 하루들은 못 오겠어. 왜요? 소리가 나서. 소리가 났다고요? 무슨 소리가? 턱발 다 떼었잖아요. 속이 펴 있으니까 이 바람 소리에. 그래가지고 큰 저기 뭐 이거 지네가 있다고 우리 잡아먹는다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이 은행나무는 수나무로 800여 년 전 홍수 때 북쪽에서 떠내려온 거라는데요. 이 한국전쟁처럼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우는 소리를 냈다거나 북한에 두고 온 암나무를 부르는 소리를 낸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은행나무 위로 올라오면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강 건너 북한 땅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황해도 연안군인데요. 이곳 보름도 은행나무와 부부 사이라는 은행나무 한 그루가 저곳에 있다고 합니다. 이 연안 은행나무 역시 북한에서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북한이 지척이어서 한국전쟁 피난민들, 특히 강 건너 황해도 출신 주민들이 많았지만 7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며 지금은 모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그 배를 불렸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도 황해도 사람인데 보름도에 굴 따는 거 이런 거 바다다가 황해도 가서 팔고 그러는데 우리 할머니가 최고로 다 많이 땄대. 제한을 많이 받는 어업 대신 지금은 바다를 막아 만든 간척지에서 농업, 쌀농사가 주민들의 주된 수입원이라는데요. 200만 제곱미터, 60만 평에 달한다는 보름도의 논밭은 농한기를 맞아 주민 대신 새들의 차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름도 주민들의 또 하나의 터전인 갯벌. 이거 한 100년 가고 되는데 그래서 거의 뭐 안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나간다고 봐야 돼. 각자 경기 끌고 다 나가죠. 식구들끼리. 경기 끌고? 네, 치는 사람끼리 타고 나가서 그렇게 나가서 다 흩어져 잡는 거죠. 원체 넓으니까요. 섬보다 더 넓죠. 몇 배 되죠. 가까이에선 조개와 굴, 멀리에선 썰물 때 물고기가 걸리도록 미리 둘러놓는 건간망으로 숭어와 밴댕이를 주로 잡는다는데요. 경운기를 얻어 타고 한겨울 얼어붙은 갯벌을 헤치며 그물을 쳐놓았다는 곳, 북한 쪽으로 30분 정도를 질주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서해로 이어진 광활한 갯벌 한복판에 서 있는데요. 저쪽에 서도면 가장 최북단 섬 말도가 보이고요. 그 맞은편에 조그맣게 보이는 무인도 함박도도 눈에 들어옵니다. 1965년 북한이 갯벌에서 조객해던 남한 주민 112명을 납북하기도 했던 함박도. 지도상으론 남북의 해상 경계선 NLL 남쪽에 있는데도 북한이 시류 지배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도 있었는데요. 북한군이 설치해 놓은 군사시설을 어렴풋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함박도가 보이는 갯벌에 설치된 그물엔 망둥어 여러 마리와 숭어가 걸려 있었습니다. 많이 안 들었어요. 얼음이 덮여갖고 그물을. 애들이 다 죽는 거예요? 얼은 거야? 야. 갖다 녹여야 살아나. 녹으면 살아나요. 무트로 나오자 보름도의 하늘엔 섬 이름 마냥 보름달이 걸리기 시작했고 그 보름달과 함께 바다 대신 논, 갯벌과 함께 해온 보름도 주민들의 하루도 조금씩 저물어 갔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쓸데없다. 쓸 수 없게 하다. 금지하다. 맛이 쓰다. 고장이 나서 못 쓰게 되다. 북한말 쓰게 못하다는 어떤 일을 잘하지 못할 때 쓰는 말입니다. 북한에서 공부를 쓰게 못하다, 일을 쓰게 못하다와 같은 표현은 남한에서 공부를 잘하지 못하다, 일을 잘하지 못하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헐! 그게 왜 잘하지 못하다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매치가 안 되는데 잘. 쓰게 못하다랑 잘하지 못하다? 전혀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저. 대한도 지났고 이제 낮 기온은 비교적 따뜻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일교차가 크니까 다들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겠습니다. 네, 추위는 한 발 물러선다고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